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용어에 관련된 규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보안장치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일회사항이 발생했다. 졸음, 신체적 이상, 또 정지신호를 무시했다 등등 일회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상정차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비상제동 장치를 동작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운전보안장치다. 그만큼 열차가 안전한 거죠. 신호를 안 지킨다? 운전자가 졸음운전한다? 신체적 이상이 있다? 혹 정지신호를 무시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달려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장치다. 그 장치들이 종류가 아까 몇 가지가 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ATS, ATC, ATP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요 세 가지는 신호와 연계되어져 있는 열차 제어 장치의 종류니까 우리나라 신호 방식은 그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전 경계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경계 장치는 뭐냐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기관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역행 핸들, 내 졸고 가요. 그러면 이 손을 놓겠죠.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러에다가 발을 밟아야만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이럴 때 핸들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차는 계속 알람이 울린다든가 또는 브레이크가 잡힌다든가 그렇게 되죠.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동력체에서 핸들을 놓게 되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 2초에서 3초 지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알람을 통해서 제동 체계를 해서 열차를 바로 정지시키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EB라고 해요. EB, 에머전시 브레이크라고 해서 우리가 기관사가 계속적으로 잡고 있거나 터치를 하지 않으면 운전 중에 바로 비상제동이 체결되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 운전자, 기관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 터치를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차 무선 방호 장치라는 게 있어요. 열차 무선 방호 장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하선로가 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다가 탈선이 돼요. 탈선에서 인접선, 상선까지 이렇게 지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달려오는 열차, 뒤따르는 열차, 요 중복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예방해 주기 위해서 열차 무선 방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운전자가 운전실에 있는 열차 무선 방호 장치 스위치를 딱 온시키면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열차로부터 주변 2km에서 4k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열차는 스위치를 동작시켰을 때 그 기관사, 운전자와 관계없이 비상제동을 체결해서 내가 사고 난 이 열차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열차 무선 방호장치예요. 읽어보면 열차,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했다. 탈선했다. 이렇게 인접선까지 지정해서. 그래서 2차 사고, 병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차의 방호 시스템을 송출해서 스위치를 우리가 동작시켜서 다른 열차들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이게 우리 철도에서 열차에는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차량도 옛날에 나온 차량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방호 조치를 해 줘야 되겠죠.
열차 무선 전화기를 통해서 열차를 세울 수 있게끔 해준다라든가.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운전실에 열차 무선 방호 장치를 딱 동작시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열차들도 강제로 비상제동에 체결해서 2차 사고, 병발 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자, 운전용 통신장치. 통신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하나에 보면 통신장치잖아요. 예? 그래서 각종 무전기, 줄여서 무선 전화기를 무전기라고 그러죠. 무전기는 열차와 열차 간, 열차에서 관제사 간, 열차에서 역 간, 이렇게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죠. 물론 역에서 역 간, 역에서 관제사 간, 무선으로 할 수 있고 또 유선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운전에 사용되는, 운전할 수 있는 정보 교환에 필요한 운전용 통신장치에 해당됩니다. 그거 보면, 자, 무선 전화기 1번, 관제 전화기 2번, 폐색 전화기 3번, 요런 걸 가지고 열차나 차량 운행과 관련된 직원 상호 간의 운전 정보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신장치예요. 여기서 여러분 관제 신호기라는 것은, 관제 전화기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가면 딱 여기에 이렇게 운전 취급자가 앉아 있어. 여기 전화기가 여러 대가 있어. 요걸 딱 들면 바로 관제사하고 연결되는, 한 라인으로 연결되는 것, 전화기를 관제 전화기라고 하고, 또 그 다음 전화기는 인접역하고 바로 통화되도록 하는 것이 폐색 전화기예요. 딱 들면 만약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B역 정거장이고 나는 A역 정거장 역장이다. 내가 저 전화기를 딱 들죠. 바로 띠릭 가서 B역 역장이 받을 수 있는 거, 띠릭 하면 관제가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역에는 구비해 놓고 있단 말이죠. 뭐 우리가 옛날처럼 수동으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하면 이 긴급하게 하는데 언제 그 시간을 말이야 다 만들 거예요. 골드타임 다 놓치게. 바로 들면 되도록. 그래서 무선 전화기, 관제, 폐색 전화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열차나 차량 운행과 관련된 운전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Of course, 통신장치. 그 다음에 이제 신호 보안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 신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자, 철도의 신호는, 잘 알죠? 철도 신호. 철도 신호는 1, 2, 3이 있는데, 신호, 전호, 표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는 열차에 대한 운전 조건을 지시해 주는 거거든요. 적색이면 가지 마라. 그린, 녹색이면 가라. 이런 식으로 신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호 보안 장치라는 것은 신호기 장치, 저기 신호기 이렇게 건식되어 있죠. 요 밑에 신호 장치가 있단 말이야. 함이 있어. 선로 전환 장치. 선로가 여기서 가다 이렇게 꺾일 수 있겠죠. 여기 선로 전환 장치. 뭐, 우리가 이제 기차는, 열차라고 해야 되는데 기차는 핸들이 없잖아요. 그럼 운행 방향을 바꾸려면 이 선로 전환기가 있어야 되죠. 선로 전환 장치. 궤도 회로 장치. 자,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찻길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회로란 말이지. 궤도 회로란 말이지. 이 궤도 회로 장치가 앞에 열차가 있으면 이 신호기는 정지를 현시하듯이 이 궤도 회로 장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폐색 장치. 요 궤도 회로 중에 요거 한 구간을 우리는 폐색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폐색 장치인데 여기는 폐색이 나는 요 구간 내 정해놓은 구간에는 한 마리 열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신호 원격 제어 장치 RC라는 게 있는데 신호를 내가 이제 멀리서 제어하는 거. 리모트 컨트롤 방식으로. 고속철도 시스템,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열차가 운행하는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보안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 운행과 수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 보완 장치의 종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쭉 열거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 전환기. 슬로 전환기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자동차는 핸들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열차, 철도에서는 이 핸들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직진을 가다가 우회전을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핸들이 없는데. 그래서 열차의 운행 방향을 바꾸는 틀을 우리는 바로 슬로 전환기라고 해요. 자, 슬로가 이렇게 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놈이 바로 슬로 전환기예요. 그러니까 열차의 운행 방향을 바꿔주는 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슬로 전환기라고 한다. 여러분 다 같이 속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슬로 전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본선. 자, 본선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A역에서 우리가 B역이 있고 B역에서 C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다고 해요. 역과 역 사이 이 길을 우리는 본선이라고 해요. 또 B역에서 C역까지 요걸 본선이라고 해요. 이 역군에는 역군의 선로죠. 그래서 열차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로서 열차가 나가죠. 정거장 내 선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본선이 있고 부본선이 있어요. 고속에는 통과선이 있고 정차선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정거장에 만약에 선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복선이 있고 부본선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열차가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빨리 달려온다. 이렇게 통과하고. 천천히 간다.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주본선, 부본선 있잖아요. 요거는 주본선, 하행선, 주본선, 상행선, 부본선, 부본선, 주본선, 주본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고속선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5성을 하나 기준으로 해볼까요? 가운데 두 개는 통과선이에요. 요 놈은 내려가는 놈, 올라오는 거. 그 주변에 여기 승강장이 있죠. 승강장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손님이 타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요걸 부본선, 요것을 주본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본선은 대부분 통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정거장 내 부본선은 손님 취급, 화물 취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구나. 앞에서 용어 설명 중에 대피, 빨리 가는 열차를 천천히 가는 열차가 대피당했다고 그랬죠. 그러하기 위해서 부본선을 만들어 놓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개 있을 때 통과본선, 이렇게 통과본선. 정차본선, 열차에 이렇게 정차하는 거. 그러면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 강의했을 때 주본선, 우리가 코레일 규정에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열차가 왼쪽으로 달려요. 왼쪽으로 달려요. 올라갈 때도 왼쪽, 내려올 때도 왼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통과선을 우리가 주본선, 정거장에서 요 옆에 있는 요 놈들 부본선, KTX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측선이란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위의 선로를 우리는 측선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부본선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선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것을 우리가 측선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제가 이제 번호 중에 13번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들내미도 13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13번 요놈은 시험 문제 거의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안전측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전, 한 부본선, 주본선도 아닌 옆으로 삐져나온 선. 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자, 정거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자, 있다. 자, 열차가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고, 단선 구간이라고 해요. 하나의 선, 여기도 진입한다. 그러면 동일하게 딱딱딱딱 들어와서 여기 정차하고, 이놈들 딱 동시에 우리가 정차를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놈이 먼저 들어와서 딱 정차를 하고 있거나, 늦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놈이랑 빡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동시에 열차를 진입이나 진출을 못하도록 해 놓고 있죠. 한 놈의 열차가 먼저 정차하고 난 다음에 이놈이 서 있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화를 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열차 운행을 우리가 원활하고 신속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렇게 삐져나오고. 그래서 요 놈이 여기 들어와서 본선을 나가지 않고 여기 들어오는 열차와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으로 슬로 전환기가 턴이 돼 있도록. 그래서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 슬로를 우리는 안전측선이라고 해요. 요 안전측선이 있을 때는 열차를 동시에 진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공부했죠. 그걸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측선이라는 것은 정거장 신호소에서 진입할 때 이렇게 종이치를 지나더라도 대항열차가 뭐예요? 마주오는 열차잖아요. 이렇게 마주오는 열차하고 우리가 빡치기를 하지 말고, 빡치기. 마주오는 열차하고 거기서 입판하고 있는 차량하고 빡치기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요게 뭐 거의 길지가 않아요. 많이 길면은 우리가 20m, 짧게는 10m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안전측선이라고 하고, 대항열차하고 입항 충돌 예방하는 선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열차가 가는 게 있고 여기서 들어오는 열차가 있겠죠. 자, 슬로 전환기 중에서 이 뾰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턱레일이라고 해요. 턱레일. 영어로 턱이라면 혀잖아요. 혀가 날름거리는 거죠. 요 턱레일이 왔다 갔다 하면 벌어졌다 닫아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에 우리 턱레일인데, 턱레일 방향에서 진입하는 이 열차를 우리는 말 그대로 대항열차라고 그래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반대에서 오는 열차는 우리가 배항열차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대항열차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열차가 들어오는 놈하고 둘 중 하나는 충돌하게 돼 있어. 안전측선을 우리가 구비해 놓지 않으면. 해서 입한 차량 또 대항 들어오는 열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로를 13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다? 안전측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측선에 이어서 우리 건넌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가 내가 임무를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올라가는 상행열차 선로가 있고 내려오는 하행열차 선로가 있다. 자,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화물열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화물열차는 이렇게 올라가서 쫙 올라가고 여기 측선에다가 다 분리를 해야 돼. 요럴 때 여기 하선, 상선을 건너가야 돼. 요때 요 열차는 전호에 의해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하선과 상선을. 이 건너가는 선로를 우리가 건넘선이라고 하고, 요 차량이 한 30량 정도 되겠죠, 여러분?
30량이 쫙 땡겨 올라가서 여기 선로가 30량 들어갈 수 있는 요 선로를 우리는 인상선이라고 해요. 인상선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이 판을 통해서 이 차량을 분배를 해준단 말이야, 선로마다. 그 선로를 우리가 인상선, 그래, 입하 작업, 구내 운전, 요런 걸 통해서 30량이라는 이 화차가 쫙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선로, 인상선. 하선과 상선을 건너가는 이 선로를 뭐다? 건넘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이 고속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